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 배승철입니다. 새봄은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비, 방역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도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본 방송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 네네. 최근 온통 뉴스가 네네. LH공사 땅 투기 사건으로 네네. 4.7 보궐선거도 덮어버렸고 네. 코로나 재난기금도 덮어버렸고 예. 온 뉴스가 LH공사 땅 투기로 뉴스가 돼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그 자세가 직원의 자세가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서 예. 고양이가 아주 그냥 선택을 해서 이것저것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거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사실 이게 어디서 촉발이 됐느냐. 참여해야 한다고 민변에 제보가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LH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한 10여 명 되는 직원들이 7,000평에다가 100억 원을 주고 땅을 투기를 했다. 투기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 한 1만 5천 명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2명 남짓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변 장관을 경질을 하느냐 자진 사퇴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같으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변 장관 그냥 경질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사활을 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투입을 하고 또 감사원을 또 투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그다음 뭐 차관을 비롯해서 뭐 국정조사단을 꾸리고 어찌고 범죄의 전쟁을 꾸린다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 서서 이 얘기를 하면은 선거 이후의 내음덕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를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에게 이런 그 앙아리를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던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어떻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LH 사건 저는 이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기에 사활을 걸어서 명명백백히 이거는 사실을 진솔하게 실태를 파악을 해서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수사는 그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사는 뭐고 수사는 뭡니까?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죠. 국토부 장관 변창훈 그 장관은 임명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말썽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장관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장관들을 못 쓰고 이렇게 인사 사고가 나는가? 그러게요. 참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 우리 그 LH 그 공사 직원들이 정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그 맛보기로 맛동산을 했어요. 그렇죠. 맛동산. 예. 그래서 제가 참 양반이 참 욕은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미친놈들이라고 하는데. 아, 미친놈이야. 어떻게 욕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미자는 무슨 미자를 씁니까? 그 삼행시 한번 합시다. 아, 그래요? 야, 미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울 미. 친할 친. 아하, 또 그렇게 가는구만요. 놈. 산의 놈. 하하. 그 미친놈입니다. 미친놈들. 미친놈. 그래서 예. 제가 밀양박씨 기준공파 그 양반인데. 예. 그 욕은 할 수 없고. 예. 그 우리 1960년도에 우리 시사전망대가 보유한 그 차 택시 이름이 뭡니까? 아이, 씨발 택시 아니에요. 씨발 택시. 아니, 좀 발음 좀 세게 해봐요. 아, 씨발 택시요. 씨발 택시. 맞아요. 우리 1960년도에 한국 최초의 씨발 택시. 이 씨발 택시를 변창훈 국토부 장관 제일 앞자리에 태우고 그다음에 LH공사 땅 투기한 그 직원들을
뒷자리에 태워서 예. 우리 전북 익산에 보면은 그 만경강이 있어요. 예. 만경강에 목천포 다리가 있습니다. 아, 예. 목천포 다리에 그냥 첩하고 아. 왔으면 좋겠어요. 아따, 우리 위원장님이 세게 나오시네. 그런데도 더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LH 직원이 땅 투기 의혹을 가졌던 오늘 20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LH 직원의 하는 말이 또 괘씸하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죠. 뭐냐? 억울하면은 LH에 입사해라 이거지. 왜냐면은 그리고 또 땅 투기가 땅에 투자하고 투기를 했던 그 금액보다도 평생 월급보다도 훨씬 낫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태에서 정말 상실감과 위화감 이게 지금 헐 일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LH공사가 예전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그렇죠. 주택공사. 주택공사하고 같이 예. 합병을 했어요. 예. 합병을 해서 180조 엔 그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고 예. 많은 직원들을 갖다 보니까 이는 또 기강도 흐려지고 또 이렇게 그 국토부나 정부에서 정의롭게 그 행정을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LH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검찰의 손을 대든지 감사원의 손을 대든지 이건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서 한 푼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얘기하면 여기서 더 이상 욕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예. 지방 뉴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익산에 예. 1년여 남은 그 익산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지역 신문에 자천, 타천, 익산 시장 후보들이 나오는데 예. 오늘은 예. 그 지역 신문에 나온 사람들을 그 후보들을 놓고 예. 단점은 다음 기회에 심층 취재해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좋은 점만 얘기합시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분 한 분 예. 소명하면은 예. 우리 평론가님이 그 예. 장점을 얘기하고 또 저도 또 생각나는 대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먼저 우리 정원율 익산 시장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현 시장. 예. 장점은 그동안에 이제 약 한 6년 가까이 5년 동안의 시정을 보면서 네. 시정을 안정시켰다. 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대두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전 시장의 부채를 어느 정도 100%다 말하자면 변제를 했다. 그 부분이 가장 나오는 부채 것이죠. 탕감? 예, 부채 예. 탕감. 예. 그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예. 우선 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우리 우리 그 위원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거는 그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현직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니까 프레임이 있어요. 우선 얘기로 집에 무슨 개도 동네에서 50점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프레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좀 행정을 좀 안다는 잘한다는 그 행정 부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의 좀 그 장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전직 시장했던 박경철 시장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박경철 시장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시민운동가로서 뚝심이 있고 예.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죠.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냐면 다른 분이 여러 분 계시니까 예.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시민들의 그 애원하는 곳에 꼭 박경철 전 시장이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상당한 그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점에 우리 박경철 시장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강팔문 새만금 공사사장은 장점이 뭡니까? 이분도 말하자면 기업의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시야가 좀 넓다. 이제 이렇게 실무 경험이 좀 풍부한 편이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그 강팔문 사장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아마 도시개발하는 데는 우리 강팔문 사장이 시장이 된다면 우리 역세권 철도 교통 이런 걸 잘할 것이다. 그런 장점도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 김성중 성장포럼 대표. 이번에 장점은 뭐입니까? 익산 경찰 출신으로서 익산을 사랑하는 애양운동이 상당히 깊죠. 이제 물론 이제 성장 포럼을 해서 우리 정세균 총리를 좀 돕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맑은 해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최근에 보니까 김성중 성장 포럼 대표가 그 민원 상담 같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 상담들을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성장 포럼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그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서민적이시더라고요. 예, 예. 대화도 서민적으로 하고. 예. 그래서 아마 기대되는 그 우량주가 아닌가 저도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 좀 뜨거운 뉴스인데 그 예. 조용식 전북 경찰청장 예. 최근에 우리 익산시로 시장 선거를 나오겠다는 그래요. 지역 신문에도 나왔는데 조용식 청장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은 이 지역 그 출신이라고 좀 봐야 되죠. 물론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찰청에서 잔뼈가 굵어서 치안 확립에 많이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는 어떤 햇빛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제가 보기에도 조영식 청장은 내가 경찰에서 근무할 때 제가 서울수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났는데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뭐 또 보면은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아주 뭐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조영식 청장이 그 큰형을 내가 잘 아는데 그 큰형의 그 많은 그 뭐라 할까 그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완수 변호사는 장점이 뭡니까? 지역의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익산 시민들하고 예완을 같이 했던 변호사죠. 그리고 또 뚝심도 있고 또 충분히 실력을 갖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그 전완수 변호사도 그 4년 전에 한번 익산 시장 나오려고 한번 이렇게 그렇죠. 경선까지 했던가요, 그분이? 아마 경선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꾸준하게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자기의 그 뭐라 할까 그 익산시의 그 지도자로서 그 수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렇죠. 또 김대중 전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점은 뭡니까? 익산시 시의원을 했고 또 도의원 제 후배로서 우선 젊고 야망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또 순발력도 있고 괜찮은 친구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김대중 도의원 할 때나 시의원 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민원 해결을 잘하시더라고요. 지역의 민원을. 그리고 그 타고난 정치 감각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더 빠르지. 정부 감각도 있고 그 정치 소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그 젊은 친구지만은 그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영규 현 도의원 지금 여기 최영기 현 도의원은 지금 뭐예요? 그 전북 그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약간 재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이 친구도 추진력도 있고 또 사례가 깊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 최영규 도의원을 제가 아는 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분이 그 우리 전북 지역에 기자로서 활동할 때 우리 익산 취재 기자로 활동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성실하더라고요. 그렇죠. 성실하고 그 지역 민심을 동향을 파악을 빨리 해요. 빨리 하고 또 이렇게 부지런해요. 굉장히 무슨 뭐 사건이 있다든가 무슨 뭐 민원에 무슨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빠르게 활동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금까지 그 시장 후보들을 이렇게 쭉 면면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훌륭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야만군에 있는 제가 이제 그 아직 그 취재를 아마 우리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을 했던 황희연 전 그 의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누구예요? 김영근 우리 전 도의원도 나름대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한 10여 명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은 시장은
한 지역의 기관 단체장은 멀리 보는 원시한적인 어떤 그 해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지자체장은 지역 토박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단은요, 그 지역의 구군수나 부시장이 해도 충분해요. 아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더라도 저도 올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 예산에서 배분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역 토박이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 황현 전 의장이나 김영준 전 도원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예, 예. 제가 아직 지역 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지역 신문에 말을 못했는데 예. 지적 잘해주셨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배승철 의원도 여기 해당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말이죠. 아직은 놓지를 않은 그런 정치인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름대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갈 의사가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면은 사실 겨울에도 인동천은 그 매서운 바람 속에서 인동천은 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도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정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시사전망대에서 우리 배승철 의원도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사실 저는 이제 정치를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은 요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원래 정치 성향이 저는 그 보수 쪽입니다. 보수 쪽이 우리 배우는 진보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보 쪽이죠. 네, 저는 보수 쪽인데 요즘 이렇게 진보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정치를 하도 못 하니까 아니 이번 4.7 그 서울 그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당선된다면은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박정환 위원장도 지역에 백제문화권도 오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으로 익산시장 후보를 한번 나오면 어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4월 7일 날 한번 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요? 가서 얘기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7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7 보궐선거가 그 박영선은 이제 민주당 후보고 그렇죠. 그 오세훈 후보고 안철수 후보고 둘이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직이 오늘이나 어제 만나서 이 두 분이 공동정부를 연립협의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서로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달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단일화를 하는데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적합도 면에서는 오세훈이고 경쟁력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안철수인데 제가 이제 익산의 안철수라고 이제 어떻게 칭해줘서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영선 대 더불어민주당 대 오세훈 국민의힘이 서로가 1대1로 붙었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붙었을 경우에는 힘겹게 오세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51대 49다. 이제 제가 그 이유는 때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됐을 경우는 65대 45로 가볍게 박영선이를 물리칠 것이다. 그럼 왜 오세훈이는 야근나근하게 말하자면 간만의 차이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50대 50이냐라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은 그나마라도 LH 사건이 터져서 전 국민의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 선거가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도 이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의 후보로 나갔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은 예. 박영선 의원은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그렇죠. 이제 나왔고, 예. 그러면 오세훈의 장점은 뭐고 안철수의 장점은 뭡니까? 오세훈 장점은 뭡니까? 오세훈의 장점은 네. 그래도 1년짜리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는 장점. 왜? 그전에 서울시장직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편 또 단점은 뭐냐. 왜 그러면 그런 좋은 자리를 그냥 그 임기를 마치지 않고 본인이 사퇴를 했느냐. 해놓고 또다시 말하자면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뭐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안철수 장점.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박원순 시장의 저번에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직을 양보했던 사람. 이게 지금 우리 서울 시민한테는 이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울 시민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아, 그럼 좋아요. 예. 야권 단일화가 예. 나는 오세훈이가 올라갈 것이다. 아, 저는 100% 시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된다. 자, 우리 한번 내기 합시다. 아, 그럼 내기해서 하다못해 우리 간단히 점심이라도 내기해주십시오. 점심이 아니라 네. 술도 좋아요. 내기 합시다. 그래요? 나는 오세훈이다. 아, 저는 안철수입니다. 왜 오세훈이냐면은 예. 그 이번 선거는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예, 예. 1년짜리고 시장 업무만 그 파악하는데도 1년이 걸려요. 아, 예. 천만 인구의 서울시는 서울공화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된다고 파악하는데 1년 지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시장 선거는 시장을 한번 해본 또 국회의원도 해본 오세훈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면 어찌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서울 친구들한테 그렇게 좀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그 오세훈 후보는 그 나경원 그 의원하고 틀려서 그 골통 그 보수가 아닙니다. 아. 중도 쪽에 표를 몰아올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가 올라올 것이다 했지만은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비전을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야권 단일화는 분명히 오세훈 후보 쪽으로 나는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예. 서울 시민은 이걸 직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에 그리고 지자체 장에 시장이 됐던 그다음 도지사가 됐던 그 도지사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말하자면 참모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감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정무적인 감각은 안철수보다 오세훈이 낫죠. 근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 예. 봅시다. 예, 예. 자, 우리 다음 넘어가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예. 사퇴하자마자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후보 1위 과연 제2의 고건을 닮아가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닮아가느냐 이런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 4.7 보궐선거에는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문서로서 그리고 인터뷰로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 얘기는 한 뒤에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3세력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아마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3세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닐 것이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제3세력으로서 창당을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3세력으로 창단을 하려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네 사람들을 다 만들어낸다?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승민 이하 여러 가지 또 대권 주자 홍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참 곤란할 텐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이번에 4월 7일 보선에 나름대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3세력의 창단 여부를 나름대로 심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당대당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 1대1 대결 구도가 돼야 되니까 국민의힘을 갖다가 전부 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3세력에 이쪽으로 같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거기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생각에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호랑인가 아니면 종이 호랑인가? 그렇죠. 그리고 진짜 호랑이가 범이 내려왔는가? 또 별의 순간을 잡았는가? 네. 많은 그 국민들과 또 언론에서 지금 초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네. 어떻게 갈 것인가? 제3당을 갈 것인가? 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정당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뭐 차기가 됐든 차차기가 됐든 그 방향을 노릴 것인가는 한번 더 시간이 두고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말해서 4.57 보궐선거를 생각을 보고 네. 그 상황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네. 가장 손쉽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근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거의 80여 명 내지 90여 명이 있는데 들어가서 네 사람을 만든다는 거 이거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나 네. 제 3세력을 다시 창당을 해서 간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고심을 할 거예요.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제 3세력보다도 국민의힘에 얹혀서 그 힘을 빌려서 대권 후보로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더 지켜보고. 예.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으로 예. 그 우리 지역에 그 익산에 장전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전마을이 사건이 난 지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아하, 예. 그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김수홍 국회의원께서 네. 아마 익산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다음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발언도 했고 그래서 잘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환경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주민 3분의 1이 약 한 17명이 암을 걸려서 돌아가셨고 또 지금도 암의 발병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50억을 제시를 했죠. 50억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간다면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익산시에서 한 발 뒤로 밀려서서 개별 보상으로 제시안을 했어요. 개별 보상을. 그게 집단 보상이 아닌 개별 보상. 근데 근데 이 익산시에서는 개별 보상 제시안을 하면서 단 지역 주민들의 90%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고. 근데 지역 주민들은 70%까지만 하자. 지금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액은 어느 정도 50억을 제시를 한 걸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는데 다만 주민 동의가 70%냐 90%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원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치유센터가 다시 생각이 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며칠 전에 김수홍 국회의원이 집권당 국회의원들을 그 몇 분 모시고 장전마을에 또 왔어요. 와서 정원효 시장이 또 현황 보고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무총리도 지금 왔다 갔지 않습니까? 인자 생색내기로 국무총리 왔다 갔으니까 국회의원들 와서 사진 찍고 뭐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보상 문제를 확실하게 팔을 걷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얼마 전에 그 방송국 토론에서 그 김수홍 국회의원, 정원율 시장, 그다음에 그 보상 문제 장전마을에서 나온 변호사 토론을 하는 거 봤는데 나는 그 방송 토론을 하기 전에는 왜 익산시가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좀 이렇게 잘하지 왜 익산시하고 그 비상대책위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가 좀 이렇게 의아하게 봤는데 그날 토론을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은 행정에 그 익산시하고 전북도하고 행정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오면은 이 비상대책위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최재철 장전마을 비상대책위원장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했어요. 그래서 최재철 위원장님
왜 첫 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익산시에서 전북도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으면은 보상 문제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 보상 문제를 크게 받아내지 왜 익산시를 상대로 하고 전북도를 상대로 해서 법정 투쟁을 벌립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고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도 보니까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지를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한참 생각하니까 이 버스 방향이 목적지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내려야죠. 목적지가 아닌데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장전마을의 그 피해 보상 문제를 지금 많이 받아내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익산시하고 법적으로 변호사 사고 싸우면 익산시나 전북도나 지역에 있는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어요. 자, 지금 뭐 50억을 돌라 어찔라 지금 이러는데 전부 환경부나 또 뭐 그 정부 기관, 감독기관 그쪽하고 보상 문제를 싸웠으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KTNG의 그 비료 공장을 염력소 그 공장을 내준 허가가 어디서 있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익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시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네요.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익산시에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으면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고 보상 문제는 익산시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순서가 나는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오히려 왜 그러냐면 크게 뭐 해야지 나름대로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전마을 이 사건은 그 익산시 전북도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여기에 대한 변호사가 법적으로 지금이라도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상 문제를 할 수 있다면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일은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순서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도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